XSFM입니다. PODERA 술안주로도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네. 한나라 요파씨에 소개된 적이 있는 분, 엄종업 씨의 사연입니다. 네. 참고로 이분은요, 제가 한 15년 전에 힙합과 관련된 인터넷 방송을 할 때도, 네. 중학생이었을 때도 사연을 열심히 보내던 아, 정말요? 분이셨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찰떡 추적했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승준님, UMC님. 저는 한나라 요파씨 28회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는 엄종업입니다. 한나라 요파씨에 이어 새누리 요파씨까지 사연이 소개되시는 분들을 보며 아 나도 낙곰수 엽서 말고 다른 선물 받고 싶다 라는 욕망에 이글거리며 좋게 된 일을 곱씹다가 네 그때 네. 낙곰수 엽서를 드렸어요. 최근 심지어 한 4-5박스를 드렸어요. 너무 많았거든. 한 분이 막 40개씩 받아가시고 그러셨어요. 네. 최근 오락실과 관련된 사연을 듣고 떠오르는 일이 있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네. 여러분은 슈퍼히어로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이 이야기는 15년째 제 기억에 남아있는 슈퍼히어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이던 2001년 겨울방학 첫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친구 A와 저는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던 게임이 친구 B의 집 앞 오락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겨울방학이 시작되자마자 그 오락실로 원정을 가기로 합니다. 그 게임의 정체는 걸스 패닉. 네. 괄호 열고 저희는 그때 미소녀 땅 따먹기라고 불렀습니다. 설명을 적어주셨나요? 위협을 가하는 몬스터의 공격을 피해서 영역을 넓히면 배경에 흑백으로 되어 있던 미소녀 그림이 그 영역만큼 컬러로 바뀌고 많은 영역을 차지해 몬스터를 격파하면 그 미소녀들의 일러스트를 볼 수 있는 오락실 다니시던 분들 이 게임은 본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네, 저도 기억나네요. 사춘기 소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한 게임이었지요. 네. 저희는 그 게임을 하기 위해 추운 12월의 아침부터 원정길을 떠났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지역차나 이런 게 심했나요? 오락실은 대부분 그때도 얘기했지만 무슨 협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가 네. 신제품이 들어오면은 공평하게 이렇게 쫙쫙 전파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요. 20칸 있는 오락실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임이 있고. 뭐라고? 20칸 있는 그러니까 20칸. 그 기계가 20대 있는 오락실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임이 있고 네. 40대 있는 오락실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20대 있는 데에는 뭐 제일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게임 그때 그쵸, 뭐 더블 드래곤이다 스파다 뭐 설권이다. 그럼 그게 또 2대가 있는 곳이 있고 10대가 있는 곳이 있고 큰 데 가면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배당? 하여튼 뭐 좀 달랐구나 그게. 그 사장님들이 시장 조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아, 이 동네 애들이 어디에 줄을 많이 서 있구나. 뭐 가지고 싸움이 많이 나는구나. 그럼 그 게임을 들어와야지. 근데 보통 이 영역 넓히기 게임은요. 네. 아무나 안 했어요.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되게 좋은 친구가 고시원생 형들 같은 사람들만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이 게임을. 되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네. 사장님들에게 현금을 많이 돌려주는 게임은 아니었어요. 네. 어쨌든 약간 성인 버전이기 때문에 좀 애들이 하기는 민망해서 그랬으려나요? 그리고 다른 이제 스크롤 돌아가는 액션 게임들에 비해서 아이들이 아드레날린을 느낄 만큼의 재미있는 그쵸? 게임은 또 아니었어요. 예. 이건 약간 좀 뭐랄까 한량스러운 맞습니다. 게임이 아닌가. 한량. 네. 정확한 80년대식의 한량 느낌은 이발소에 있는 뒤에 퍼즐 있는 이제 일본 여성 사진 이렇게 쭉쭉쭉 도색해 놓은 잡지. 네. 그런 거 들고 앉았는 한량. 네네. 근데 그걸 조금 소프트하게 바꿔놓으면 네. 이런 게임이었어요. 이 걸스 패닉이라는 게임이 제가 가지고 있던 인상은 그거였어요. 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게임이나 오락실, PC방과 거리가 멀었기에 부모님께 저 오락실 가려고 하는데 용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부모님은 아, 이 녀석이 친구들과 사회생활하러 적성에도 안 맞는 오락실을 가는구나. 맞아요. 안 가는 거 가면 좋아합니다. 무조건 부모님은. 네. 하시며 용돈을 두둑히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오락실 가서 게임하고 짜장면이라도 사 먹으라며 8,000원을 제 손에 쥐어주고 우와. 2001년 물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의 물가가 네. 세다. 2001년 그러네요. 8,000원. 와. 그때까지 지갑도 없던 저는 네. 8,000원을 고이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놓고 친구 A를 만나 오락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낯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짤랑짤랑. 뭔가 주머니에 동전을 가득 넣고 손으로 흔들고 있는 듯한 소리. 짤랑짤랑. 짤랑짤랑. 그 소리는 점점 저와 제 친구를 쫓아왔습니다.
그때 친구 A가 저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저거 불량배야, 빨리 걸어. 불량배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량배라는 단어는 정말 그 문자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고어죠, 고어. 그러니까 깡패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보통? 야, 삥 뜯으러 온 것 같아.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불량배. 야, 삥 뜯길 것 같아. 네. 저게 무슨 소리지?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괜시리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리 지금 자기가 니들 돈을 삥 뜯을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신호야. 네. 저는 그전까지 한 번도 삥을 뜯겨본 적이 없기에 친구의 말이 너무 무섭게 들렸습니다. 네. 친구가 상당히 뭔가 공포영화를 옆에서 해설해주는 사람. 해설해주거나 사운드 같은 역할이네요. 그게 왜 음악할 때 작업실에 꼭 콘솔 하나씩 있잖아요. 네. 플레이 땡테이션이나 엑스박 땡이나 공포 게임 하면 네. 옆에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꼭 놀래킨다? 보스 나올 때? 저 사람이 우리 불러도 절대로 대답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저 앞까지만 가자. 저희의 50m 앞은 지하철역과 백화점이 있는 번화가이기에 네. 거기까지만 무사히 도착하면 저 불량배가 우리를 건드리진 못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네네. 그 순간 정말 뒤에서 쫓아오던 그는 야! 그 앞에 너네 둘! 야. 하고 소리 높여 저희를 불렀습니다. 네. 그가 저희를 부르자마자 온몸이 긴장으로 가득했던 저는 네. 네 하며 뒤돌아보고 말았습니다. 네. 게임 끝나죠 이러면. 그렇죠. 거기서 했는데 거기 쓴 격이죠 지금. 맞아요. 네, 보통 정말 쓸데없는 말이고 꼭 들을 필요 없는데 얼마나 착한지 이럴 때는 거기서 하면 씁니다. 잡던 사람이 놀랍니다. 네. 왜 수긍을 해? 아니 쓰라시길래. 네. 그런 꼴이죠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친구는 그때 작고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계속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뒤돌아본 곳에는 머리를 샛노랗게 염색한 형이 우리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는 저와 친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저희에게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야, 쫄지 마. 친한 척해. 웃어.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당해봤어요. 이거는 정말 전설처럼 내려오는 계속 대대히 내려오나 봐요. 이 워딩은. 웃지 마. 그러니까 웃어. 친한 척해. 친한 척해. 뭐. 야, 친한 척해. 웃어. 이때 제가 웃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거든요. 네. 노란 머리 형은 저희를 끌고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하여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들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야, 형이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그렇거든. 여긴 좀 그렇고 좀 안 보이는 데 가서 한 사람당 300원씩 600원만 받을게. 저는 양심적인 형이구나. 근데 지금 동전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냥 1,000원짜리를 드려야 되나? 이때 이제 그 은연중에 기대하게 됩니다. 400원을 거슬러 줄까? 아니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2001년도잖아요. 네. 중학교 1학년이고 이분은 6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네. 이미 땡도날드가 1,000원 메뉴 같은 걸 개발해서 팔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박리담의 어떤 그 철학을 갖고 있는 깡패였나봐요. 되게 힘들겠다. 길에서 600원씩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끌려가는데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걔네 부모님이 나를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집에 가서 문 두들기고 땡땡이 있냐 물어봐서 없다 그러면 그냥 나오고 있다 그러면 땡땡이 됐고 나 있는 대로 와. 제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디테일한 것을 시키는 그죠? 깡패네요. 이 뭐 마약 운반인가요? 해주세요 아저씨 같은 그런. 해주세요 동생. 대신 돈을 받고 합니다. 돈을 뺏으면서 시키는 게 좀 다를 뿐인데 거의 뭐 신부름센터 같이 그게 디테일한 걸 되게 시키고 유니크하네요.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럼 그 친구한테 잘 말해서 600원만 빌릴 수는 없을까? 어쨌든 그래서 너네가 솔직하게만 굴면 다 안 뺏고 딱 갖고 있는 거 반만 가져갈게. 알겠지? 아니 아깐 600원만 뜯는다며 왜 말이 다르지? 약속은 역시 깨지라고 있는 건가? 사회를 배우는 그러니까. 어린이에요. 정치를 배우고 있죠. 따위의 생각을 하며 그 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어느 여러 세대가 사는 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아까 말했던 그 땡땡이를 불러와야 되는구나. 나는 내성적이라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어쩌지? 천사인데요?
하는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층 한층 그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 어느덧 옥상. 네. 그 옥상은 땡땡이가 살만한 집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황량한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아, 이게 대단히 그 스토리텔링이 있는 정말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게 하나하나 각본을 짜고 여기까지 간 걸까요? 무슨 옛날 에로 영화 같은데. 그러니까요. 필요 없는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서 마음 놓고 뺏기 위해서 계속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죠. 그 머리 노란 친구가 그죠. 그 어르신이 지금 어르신이겠죠? 네. 예. 자기가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거죠. 아.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예. 계속 주절주절 없는 얘기 있는 얘기 하면서 가면서 예. 본인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가는 거죠.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야,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헐, 그렇습니다. 그는 욕심쟁이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뭘까 했더니 욕심쟁이였네요.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거의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욕심쟁이 사연. 심지어 불량배야. 네. 따라서 그는 옛날 욕심쟁이에요. 오래된 욕심쟁이에요. 네. 성실한 욕심쟁이. 그는 욕심쟁이였습니다. 600원만 뜯겠다는 약속도 절반만 가져가겠다는 다짐도 모두 거짓부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실화인지 갑자기 헷갈리네요. 뭔가 그 국민의 세금을 세탈하는 그런 걸 빗대어서 지금 풍자. 풍자 우화를 만드신 건지 처음에 600원만 뜯겠다는 약속도 절반만 가져가겠다는 다짐도 모두 거짓부렁이었던 것입니다. 2007년에 표를 주자 그는 도감청만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찰은 하지 않은 사찰은 안 했어. 옥상으로 끌고 가더니 저는 절대 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비상 상황이야. 자, 친구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3,000원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때 저는 듣고 말았습니다. 개그 프로에서나 나오던 바로 그 말. 뒤져서 나온 100원에 한 대다. TV에서 볼 땐 웃기기만 하던 그 말을 실제로 들으니 얼마나 살벌하던지. 네. 왜? 80대니까요. 그쵸. 친구는 자신의 옷에 있는 주머니란 주머니를 다 털어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더 찾아냈고 네. 그 가련한 100원짜리 역시 그의 마수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뭐야, 너 빨리 내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잠바 안주머니를 열어 8,000원을 집어 들었습니다. 네. 그 순간 야, 너 뭐야 X들아. 또 하나의 낯선 목소리가 옥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그죠. 옥상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옥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으로 파란 추리닝. 괄호 열고 트레이닝복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느낌의 추리닝. 네. 여기서 추리닝이라고 안 쓰고 네. 추리닝이라고 쓰셨습니다. 네. 괄호 닫고 를 입은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가 걸어 올라옵니다. 그는 노란 머리 형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네. 너 이 새끼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저 밑에서부터 쫓아오는데 어째 뒷모습이 심상치가 않더만. 네. 상황 파악이 안 된 저와 친구는 이 상황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삥 뜯으러 가는 것 같더라고, 이 새끼야. 야, 너 뭐하는 새끼야. 사실 그러면 진짜 가장 이 뭐 하는지가 궁금한 사람은 방금 와서 지금 화자죠, 화자. 네. 그쵸.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는 직업이 무엇이냐입니다. 네. 당황한 건 저와 제 친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노란머리 형도 네.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야, 너 꿇어! 무릎 꿇어, 새끼야! 파란 추리닝 아저씨의 이런 동네 아저씨는 이러지 않아요. 침 뱉을 것처럼 말하죠. 그쵸. 네. 파란 추리닝 아저씨의 손이 하늘로 올라가자 노란머리 형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아, 명문이 나오네, 명문이. 어서 애들 돈을 뜯어. 내가 이 동네에서 20년 놀았어. 아, 참, 하기 힘든 말인데. 그죠. 내가 20년 놀았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와요. 네. 뒷모습만 봐도 딱 알아, 새끼야. 별로 대단할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자랑거리도 안 될 것 같은 20년 놀았다는 말. 네. 그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직업은 뭐냐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는 질문은 What are you doing이 아닙니다. What do you do죠? 자, 어찌나 멋지게 느껴지던지 파란 추리닝 아저씨는 노란머리 형을 무릎 꿇려놓고 말을 이어갑니다. 네. 몇 살이냐?
어디 중학교냐? 그 중학교 일진들 내가 꽉 잡고 있다. 네 뒤에 있는 형들 누구냐? 다 집합시킨다. 네. 등등. 지역구 당협위원장인가요? 뭐, 지역에 이렇게 힘이 쓸 사람은 누구예요, 대체? 파란 추리닝 아저씨의 부모님이 들었으면 한심하게 느꼈을 것만 같은 멋진 대사들을 줄줄 읊으며 네. 노란머리 형을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저희들을 돌아보며 야, 너네 얼마 뜯겼어? 정기적으로 뜯기는 거야? 아니 이분이 처음이야? 근데 정말 이런 경우를 많이 컨트롤 했나봐요. 진짜 물어봐야 될 것들을 다 체크하네요. 거의 이게 그러니까 본업 아니면 취미, 최애 취미예요. 그렇죠. 이게 본업이면 잠시 후에 본인이 뜯어야 돼요. 수수료로. 그렇죠. 구해준 대가로 40% 정도를. 자, 저희는 그 멋진 대사에 기가 눌려 친구는 3,000원을 뜯겼다. 오늘이 처음이다. 나는 아직 안 뜯겼다. 등등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줄줄 늘어놓았습니다. 네. 파란 추리닝 아저씨는 야, 뺏은 거 돌려줘. 라고 낮게 말하셨고 노란머리 형은 주머니에서 3,000원을 꺼내 친구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 너는 볼일 끝났으면 가. 네. 어디 가서 바보같이 돈 뜯기지 말고. 라면서 저희를 그 공간에서 풀어주었고. 네. 격변하는 상황에 당황한 저희는 고맙다는 인사도 잊은 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노란머리 형과 파란 추리닝 아저씨를 남겨두고 네. 옥상에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속력으로 달려 그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네. 혹시 노란머리 형이 쫓아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의 5분을 있는 힘껏 달린 저와 제 친구는 그 골목에서 한참을 벗어나서야 숨을 고르고 멈춰섰습니다. 그때 친구가 했던 한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아, 100원 못 받았어. 이것이 민주주의를 대하는 시민의 의식이죠. 당연해지면 네. 불쾌함만 남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하게도 그날의 기억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뒤에 친구 B를 만나러 가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락실을 갔는지 미소녀 땅 따먹기를 했는지 짜장면은 먹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최근 크게 히트하고 있는 슈퍼히어로 영화는 갑갑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뛰어난 누군가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훈편도 적어주셨어요?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초능력자도 정의를 위해 밤마다 몰래 나가 싸우는 갑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파란 추리닝 아저씨는 초능력도 없고 저는 본심으로 능력도 없다. 초능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20년째 놀아서 돈도 없을 테지만 가녀린 중딩들의 삥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해준 슈퍼히어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그 블루 추리닝맨과 비슷한 나이가 된 지금 과연 블루 추리닝맨처럼 사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아직 저는 그 작고 소심한 삥 뜯기는 중학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곤 합니다. 혹시 어쩌면 그는 누군가 삥을 뜯길 때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양복을 파란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골목을 누비며 우리들을 구해주던 진짜 슈퍼히어로는 아니었을까요? 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요파씨도 XSFM도 더더더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엄종없이 감사합니다. 네. 네. 뭐랄까, 요파시에 오는 전형적인 사연이었다면 사실은, 네. 파란 추리닝 아저씨가, 네. 와서, 네. 돈을 더 뺏었다. 그렇죠. 이런 거가 되지 않은, 이런 스토리 전개를 생각했는데. 야, 수수료는 40%야! 네. 생각보다는 해피엔딩으로.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승준 군의 예측이 맞지 않나 싶어요. 뭐가요? 이것은 지금 시국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교훈 파트를 읽어보니까, 네. 본인이 어떤 새로운 바뀌는 세상을 꿈꾸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작은 어떤 우화가 아닐까. 그죠. 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시나리오 공부를 준비하신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영화를 공부하시는 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네. 야, 국회의장 서 있어봐! 그리고 파란 추리닝 입은 사람들이 막. 네. 필리버스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뜯기지 말고 또 나가 있어봐! 국민들을 말린 다음에. 그렇죠. 예. 이것이 사실인지, 풍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 교훈편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엄종 없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